안녕하세요. 천눈입니다. 반갑습니다. 결론은 옷을 사라입니다. 흑수저 모범생 선생님들이 첫 월급을 받으면 주변에서 분명히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그 돈으로 지금부터 저축을 해라. 지금 삼전 오르고 있으니까 그거 사라. 투자해야 된다. ETF 사라. 비트코인 사라.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옷을 사는 겁니다. 먼저 저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죠. 저는 학창시절 때 모범생이었습니다. 그것도 슈퍼 모범생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전교 회장을 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는 사람들을 굉장히 극혐했습니다. 선생님들이나 어른들 말을 듣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아주 본능적으로 싫어했죠. 그중 대표적인 게 옷을 입는 거였어요. 막 사치 부리는 것 같았고, 그리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옷을 산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옷, 부모님이 사주시는 옷, 그런 옷들 입고 다니고요. 그러다 생각이 바뀐 시점이 있었어요. 어떤 교수님께서 넥타이까지 매고 늘 정장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수업에. 15주 동안 계속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는 게 본인은 수업을 대하는 태도가 이 옷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게 그냥 인상 깊었어요. 내가 뭐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안 들었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ROTC를 했어요. 초대장이 돼서 이제 주말에 뭘 해야 되냐면 병사들 인솔을 갑니다. 인솔을 갔는데 거기서 누굴 보냐면 당시에 캠프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캠프는 뭐냐면 이제 그 군부대에서 적응을 잘 못한 병사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군대에서 외적 군기라 해서 뭐 고무링에 바지 넣어가지고 입고 베레모 똑바로 쓰고 뭐 이런 거 다 체크하거든요. 저는 그게 부조리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그냥 하면서도요. 그런데 그때 이 옷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 캠프에 있는 친구들은 베레모도 똑바로 안 쓰고 이 옷도 막 흘려 입고 바지 한쪽 전투화 바깥으로 나와 있고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하니까 굉장히 우스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뭐 나중에 생각하겠죠.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딱 처음 봤을 때 아주 우스워 보였어요. 굉장히 만만해 보였고요.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가 느끼는 감정을 스스로 인식한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이래서 옷이 중요하구나. 뭐 제가 지금도 그런데 옷을 뭐 잘 입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한 가지 결심을 했죠.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혹은 선생님으로서 학교에 간다면 그때 그 교수님처럼 정장을 입고 다녀야겠다. 그렇게 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학교에 가서 저는 제가 옳았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아니, 옳았다고 깨달았어요. 왜냐? 학생들은 굉장히 본능적이거든요. 동물적인 감각에 의존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어른들은 뭐 그런 마음이 들어도 입 밖이나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죠. 그런데 학생들은 바로바로 보여요. 그리고 학부모 다를 것 같죠?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걸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뭘 입었는지, 뭘 썼는지, 어떤 반지를 꼈는지,
헤어스타일은 어떠한지 이것부터 보고요. 그걸로 전부 판단합니다. 동료 선생님들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관리자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월급을 이렇게 받았어요. 제가 좀 웨스턴 스타일로 이렇게 돈을 좀 챙겨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 먼저 해야 될 건 저축이나 투자가 아닙니다. 옷부터 사십시오. 정장 옳지 사십시오. 그리고요, 헤어스타일부터 바꾸세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로요. 이거는 여 선생님들께도 해당이 되고요. 남 선생님들께도 해당이 됩니다. 남 선생님들 중에 나 머리 관리하는 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 아예 저처럼 미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안경을 쓰시는 분은 안경입니다. 안경 10만원, 뭐 5만원 이런 거 쓰지 마세요. 50만원 이상 무조건. 그게 여러분의 인상을 바꿉니다. 반지. 저 결혼 안 했는데요. 아니요. 그냥 끼십시오. 무조건. 학부모 상담 왔죠? 일부러 이거 보여주세요. 구두. 두세 켤레. 좋은 걸로 장만하셔야 됩니다. 체육 선생님 같은 경우 메이커 체육복 입으십시오. 운동화 메이커로 신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영상은 모범생 흑수저 신규 선생님들을 위해서 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본능적인 기세, 본능적으로 사람을 누르는 거 이런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후줄근하게 아무런 전략 없이 교실로 들어간다? 고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겸손한 게 좋아. 나는 사치 부리는 거 싫어. 제가 겸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사치 부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한 가지 확인해 하셔야 되는 게 겸손도 멋있고 매력 있는 사람이 겸손해야 그게 겸손해 보이지 형편없고 매력 없는 사람이 겸손하잖아요. 그거 비굴하게 봅니다. 더 우습게 봐요. 여러분 제발 옷, 고급스러운 옷을 입으십시오. 선생님, 저 월급으로 선생님 말대로 이제 옷 타고요, 뭐 안경도 바꾸고요, 다 했어요. 이제 뭘 하면 좋죠? 이제 부모님 선물 사줘도 됐나요? 아니요, 그건 좀 나중에 하고요. 돈이 남죠? 그 돈으로 해야 될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집 앞에 헬스장 가서 PT 끊으십시오. 선생님, 그거 혹시 오태를 좀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목적이고요. 이제 여러분은 생소한 감정에 휘둘리실 겁니다. 아니, 생소한 감정을 맞이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은 그 대상이 학생이 아니고요. 스스로한테 엄청난 분노를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서 자책할 거예요. 그 자책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분노를 하게 되고요. 이게 영원 회귀가 됩니다. 아주 영원히 반복돼요. 그러면서 스스로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그 분노를 없애기 위해서는 헬스장 가서 쇠질을 해야 돼요. 달리기, 걷기, 뭐 수영 그걸로 안 됩니다. 힘을 줘서 분노를 녹이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님들이 삽니다. 그리고 딱 6개월 지나봐요. 월급으로 사는 돈으로, 월급으로 내 옷을 사고요. 그리고 내 헤어를 가꾸고, 액세서리를 고급으로 바꾸고요. 매일매일 가서 헬스하고, 6개월 후에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왜 많은 신규 선생님들께서 그만두시는지 아십니까? 그 6개월, 1년 지나고 나서 거울 앞에 서서 토취하고 이상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업 연구 좋습니다. 학생을 위한 고민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은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제가 신규 교사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했을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어요. 너무 한에 맺힌 것들이 있어서 말이 세게 나온 게 아닌가 좀 후회스럽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 여하튼 오늘도 전국의 교실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